안녕하세요. 영주입니다. 며느리 아내 엄마로 살아가는 여러분, 잘 지내고 계시나요? 가족에게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보세요. 세상에서 가장 편한 곳은 어디냐고요? 만약 집이라고 대답한다면 어쩌면 당신은 지금 가족을 위해서라며 스스로를 죽이고 있을지 모릅니다. 자신에게도 한번 물어보세요. 내가 세상에서 가장 편안한 곳은 어디인지. 언젠가 남편과 딸 아들에게 이 질문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편한 곳은 어디냐고요? 모두 한치의 망설임 없이 이구동성으로 대답했습니다. 집이라고요. 그런데 같은 집에 사는 저는 가장 불편한 곳이 집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집 나가면 개고생이라는데 저는 집 밖으로 나가는 게 편했습니다. 배낭여행을 하며 공동 숙소에서 잠을 자도 힘들다는 생각보다는 즐거웠습니다. 어디를 가든 집보다 편했으니까요. 그래서 전 더 여행을 좋아했던 것 같습니다. 집을 떠나는 자체가 제게는 휴식이 되었으니까요. 때로는 열흘씩 걸리는 절 수행을 가기도 했는데 수행을 가서는 내내 먹고 자고 그렇게 시간을 보내다 온 적도 있었습니다. 저는 왜 집이 세상에서 가장 불편하고 힘들었을까요? 며느리니까, 엄마니까, 주부니까, 여자이기 때문에 해야만 하는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곳이 집이었습니다. 매일 쉬지 않고 해도 다음 날이 되면 또 반복해야 하는 일들로 끝이란 게 없는 곳이었지요. 경제활동을 하게 되면 평일엔 일로, 주말엔 밀린 집안일과 며느리 역할까지 해내려면 쉬는 날은커녕 쉬는 시간조차 내기 어려웠습니다. 집안일을 잘하면 본전이고 조금만 소홀해도 금방 티가 났습니다. 소홀하지 않으려고 애쓰다 보면 다람쥐 쳇바퀴 돌듯 스스로 빠져나가지 못합니다. 이것을 함께 나눠줄 사람이 없다면 말입니다. 시월드에서 시작한 저의 결혼 생활은 남편과 함께 가사를 나눌 기회를 놓쳐버리고 말았습니다. 시월드에서 남자는 주방에 들어가는 일이 금기시되었기 때문입니다. 8년을 그렇게 살다 보니 남편은 회사 다니는 것 이외에는 집에서 하는 일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집안일과 양육, 시가일은 모두 온전히 여자인 저의 몫이었습니다. 여자에게 주어지는 일들이 시가에서는 당연했고 그것이 내조 잘하는 여성, 바람직한 여성관이었습니다. 주부로서 집은 무보수 일터입니다. 그것도 쉬는 날 없는 연중 무휴 24시간. 제가 집안일을 쉴 수 있는 날은 집 밖에 나갈 때였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에게 다 있는 휴일, 휴식 시간이 저에게 먼 세상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둘러보니 저만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결혼한 지 16년 된 선희 씨는 결혼하고부터 신경성 두통에 시달렸습니다. 머리가 빠개질 듯 아파서 병원을 가면 늘 신경성 두통이라는 대답을 들었습니다. 개보린 같은 두통약을 갖고 다니며 수시로 복용을 했습니다. 선희 씨는 시어머니를 모시며 사업하는 남편을 발로 뛰며 도와주면서도 집에 돌아오면 또 아이 셋을 키우며 집안일을 하느라 제정신이 아닐 정도로 바빴습니다. 시어머니는 이런 선희 씨에게 세상에 이런 며느리는 없다며 좋아하셨습니다. 남편과 아이들은 행복해 보였고 자신은 스스로 가정을 잘 꾸려나가고 있다고 여겼습니다. 선희 씨의 꿈은 현모양처였습니다. 희진 씨는 일과 양육, 살림하면서 자신이 쉬는 날은 1년에 8번이었다고 합니다. 8번을 시부모 생신으로 이틀, 딸 아들과 남편 생일날로 3일, 1년 3번의 제삿날이었습니다. 결국 결혼해서 18년을 1년 365일 자신을 위해 쉬는 날은 하루도 없었다는 말입니다. 희진 씨는 생각해 보더니 자신의 어머니도 워킹맘으로 무척 바쁘셨지만 매주 하루는 쉬셨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7, 80년대 여자가 어떠해야 한다는 틀이 더 강했던 시절 어머니는 평교사에서 교감과 교육청 장학사까지 지내며 집안일과 학교일로 바쁜 일과를 보내셨습니다. 그런 어머니가 맡은 일들을 균형 있게 해낼 수 있었던 것은 주부 휴일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일요일마다 목욕탕을 가셨습니다. 그러면 자신은 어린 나이에도 언니와 함께 밥을 해서 가족이 식사를 했었다고 합니다. 어머니는 목욕탕을 교회 다니듯 한 번도 빠짐없이 다니셨는데 사실 목욕만 한다면 한두 시간이면 돌아오셨을 것이지만 아침 일찍 가시면 오후나 되어 집에 돌아오셨다고 합니다.
그 당시는 주부 휴일이라고 생각하지 못했는데 어머니는 자신만의 시간과 장소에서 휴식을 보낸 것이었습니다. 달력을 보면 일요일은 빨간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신은 인간에게 6일은 일하고 하루는 반드시 쉬어야 한다라고 만들어 놓았습니다. 세상의 모든 노동자는 7일 중 최소 하루는 쉽니다. 기계도 365일 매일 쉬지 않고 돌리면 고장이 나고 휴대폰도 충전하지 않으면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인간에게 휴식은 더더욱 필요합니다. 그런데 전업주부는 돈을 버는 직업이 아니라는 이유로 노동자로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내 집이 아닌 남의 일을 하는 가사도우미는 노동이 될 수 있어도 자기 집의 일은 노동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심지어 전업주부는 집에서 노는 사람이라는 인식이 강합니다. 저의 경우도 남편에게 처음 주부 휴일을 갖겠다고 했을 때 평일 내내 쉴 수 있는데 무슨 휴일이 필요하냐며 말도 안 된다며 일축해버렸습니다. 제가 주 하루 저만의 휴일을 갖기까지는 오랜 시간 투쟁하다시피 해서 가질 수 있었습니다. 가족은 모빌과 같습니다. 모빌의 줄 하나를 당겨보면 모두 다 흔들립니다. 모빌의 줄처럼 가족은 연결된 존재이기에 아내, 엄마, 며느리로서 힘들고 고달픈데 가족이 함께 행복하기는 어렵습니다. 한 사람의 헌신으로 편안할 수는 있겠지만 그것은 행복은 아닙니다. 가족 모두가 행복하기 위해 각자 자신만의 휴일이 필요합니다. 주부니까, 엄마니까 라고 예외가 되어선 안 됩니다. 휴일은 신이 허락한 모든 인간의 권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매일 바쁜 일들의 연속에서 어떻게 하루의 휴일을 가질 수 있을까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돈이 많아서 저축하는 게 아니라 저축할 돈을 떼어놓고 사용해야 돈을 모을 수 있다고요. 주부의 휴식도 그러하지 않을까요? 시간이 있어야 쉬는 게 아니라 시간을 떼어놔야 쉴 수 있을 것입니다. 처음부터 하루의 시간을 내기 어렵다면 반나절, 1시간만이라도 휴식 시간 갖기를 연습해야 합니다. 몸에 밴 습관이 되기 위해선 끈질긴 연습이 필요합니다. 한두 번 하다가 흐지부지 될 수 있으니까요. 만약 아이들이 어려서 도저히 시간 내기 어렵다면 부부 공동체로서 배우자와 협력해야 합니다. 교대로 각자의 휴일, 휴식의 시간을 마련해 주는 것이죠. 예를 들면 남편이 첫째, 셋째 일요일을 휴일로 가졌다면 아내는 둘째, 넷째 일요일, 혹은 남편이 오전 시간이라면 오후는 아내의 시간으로 정하는 것입니다. 이도 어렵다면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조부모나 이모, 삼촌 찬스를 쓰는 것도 방법이 됩니다. 평소에 예뻐하는 손주나 조카와 온전한 시간을 함께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든 주부의 휴식은 선택이 아닌 필수로 봐야 합니다. 한 가정의 평화와 행복의 바탕은 주부의 충전 시간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주부 휴일, 여러분은 잘 보내고 계시나요? 며느리, 아내, 엄마가 행복해야 가족이 행복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은 바로 당신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